여러분이 역사책의 첫 장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황토를 실어 나르며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강. 바로 황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학은 이 강을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 중화 문명의 출발점. 마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말입니다. 이 서사 속에서 황하는 언제나 유일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단서의 이름은 바로 채도문, 즉 양사오 문화의 채색 토기입니다. 황하 문명을 대표하는 신석기 문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양사오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기원전 약 5,0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사이 지금의 하남성, 섬서성, 산서성 일대 황하 중류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1921년 스웨덴 고고학자 요한 안데르손이 하남성의 작은 마을에서 특이한 토기를 발견합니다.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양사오. 그래서 이 문화는 양사오 문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토기의 수준이었습니다. 토기 표면에는 붉은색과 검은색 안료로 정교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하학 패턴, 소용돌이, 물결, 삼각 문양, 그리고 사람 얼굴과 물고기 그림까지. 이것이 바로 채도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채도문은 단순한 장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문양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문양, 양사오 토기에는 물고기 그림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풍요, 생명, 재색 같은 상징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용돌이 문양은 강의 흐름, 우주의 순환, 태양의 움직임 같은 자연 현상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채도문은 예술이면서 종교이자 세계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사오 문화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문양이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계속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양사오 스타일의 채도문이 서쪽으로는 감숙성과 청해성까지, 그리고 더 서쪽의 중앙아시아 방향까지 확산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가 마가요 문화입니다. 마가요 문화의 채도문은 양사오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문양은 더 복잡해지고 선은 더 유려해집니다. 소용돌이 문양이 토기 전체를 감싸며 거대한 회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학자들은 이를 양사오 마가요 라는 문화 발전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채도문은 서쪽으로만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동쪽에서도 흥미로운 흔적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고고학은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하나의 강력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황하만이 문명의 시작이었을까? 황하 북동쪽, 지금의 만주와 내몽골 일대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문명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하 유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확산된 한 가지 중요한 문화적 단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황하 북동쪽, 즉 요하 유역입니다. 이곳에서는 흑룡화 문화, 그리고 홍산 문화가 발견됩니다. 특히 홍산 문화는
동아시아 고고학을 뒤흔든 발견이었습니다. 요하, 유역의 홍산문화 유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은 우하량 유적입니다. 고고학 연대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약 9200년 전 요하 유역에서 토기가 터전이 발견되며 약 8200년 전 옥 귀걸이가 발견됩니다. 약 8000년 전 계획된 마을 구조가 등장합니다. 약 6000년 전 용 형상의 유물이 등장합니다. 약 5500년 전 대규모 신전과 제단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하 유역에서 먼저 발견됩니다. 즉 문명의 여러 지표에서 요하 문화가 황하보다 앞서 있습니다. 거대한 제단, 적석 총 무덤, 그리고 여신 신전. 신전에서는 사람 크기의 얼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눈, 코, 입, 귀가 정교하게 표현된 거대한 여신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종교 중심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옥입니다. 홍산 문화 사람들은 옥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유명한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자형 용, 즉 옥저룡입니다. 이 유물은 후대 중국 문화에서 등장하는 용의 가장 초기 형태로 여겨집니다. 이 발견은 동아시아 문명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명은 황하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퍼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모델이 등장합니다. 요하 문명, 요하와 황하, 이 두 문명은 서로 교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경쟁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중국 고대 신화입니다. 중화의 시조로 알려진 인물 황제 헌원, 그리고 그의 강력한 적 치우. 두 세력은 탕록 전투에서 충돌합니다. 신화 속에서는 황제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황하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신화를 두 문명권의 충돌 기억일 가능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황하 농경 세력, 그리고 요하 북방 세력, 승자의 기록 속에서 패자의 기억은 신화 속 악역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양사호 채도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기 하나, 작은 문양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 문화의 교류, 기술의 확산, 그리고 문명의 연결. 채도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거대한 문화 지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명의 시작을 하나의 요람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명은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강이 합쳐지는 거대한 강의 네트워크일지도 모릅니다. 황하, 요하,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한 수많은 문화들. 어쩌면 동아시아 문명의 진짜 이야기는 이 강들이 함께 만든 거대한 합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땅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문명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10년 전, 3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 역사를 배우며 그것이 진실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와 발견과 해석 속에 역사는 다시 눈을 뜹니다. 다음 발견은 지금의 역사 지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